네, 안녕하세요. 빠숑이 만난 사람들. 네, 오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분이 내셨던 첫 책이 완전 대박 책이었어요. 다산에서 나왔었죠? 네. 엄마의 돈 공부. 네. 예.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무튼 누리치 연구소. 소장님, 대표님 모셨습니다. 이지영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알뜰하시고 정말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엄마의 돈 공부였었고 더 나아가서 엄마의 첫 부동산 공부, 뭐 경제 독립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책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돈 공부에 이렇게 좀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진짜, 근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처음 만나면은 굉장히 좀 밝고, 그래서 힘든 일이 없었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그쵸.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서점을 굉장히 크게 하시다가 역시 좀 품위가 달라. 서점.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 예. 서점이 파산하신 이후로 책꽂이와 파산. 책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책을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많이 죄송합니다. 읽었어요. 근데 예. 서점을 크게 하시다가 좀 힘들게 파산을 하셔서 저희가 그때 어려운 일이 반지 있었구나. 앞방으로 이사를 간 적도 있었고 네네. 또 신혼 초에도 저는 원룸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 돈이 없었을 때 얼마나 힘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결혼을 좀 부잣집 분하고 하지 왜 원룸에서 시작을 했어요? 응. 사실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전에도 약간 돈 때문에 힘든 적은 있었지만 내가 돈을 막 모아서 열심히 굴려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돈보다 다른 일들도 더 중요하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 살았었는데 뭐 아버님의 파산 혹은 또 이제 결혼하고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같이 맞벌이 하면서 거의 지금 이제 처음 밑바닥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무튼 평범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돈 공부, 경제 공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처음 결혼했을 때도 사실 먹자골목의 원룸이었는데 그렇게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도 막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없다가 아이가 생기면 첫 아이 계획을 하면서 네. 아기는 좀 편안하게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았고 네. 그러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돈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역시 아이가 중요한 계기가 됐군요. 저도 저희 첫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저도 완전히 그냥 망나니 같이 놀았었거든요. 집에도 맨날 거의 막 진짜 늦게 들어가고 막 있는 돈 다 쓰고 마이너스 뽑아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그런 저를 보면서 아무런 걱정을 안 했었어요. 진짜요? 굶기진 않겠지 그런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이 태어나니까 이게 좀 마인드가 좀 다르게 마인드셋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경험이 있어서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는다 하더라도 돈 공부에 대한 경제에 대한 뭐 성공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일단은 저는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잣돈 모으기라고 종잣돈. 생각을 해요. 첫 단계.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알뜰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어떻게 알뜰하게?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례로. 구체적인 사례로 그 전까지는 이제 먹자골목에 살았는데 맨날 외식을 많이 했었어요. 뭐 이렇게 오픈하고 이런 맨날 가서 사 먹고 그리고 돈을 별로 이렇게 모을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네네. 월세가 아깝긴 했지만 막 나의 집을 가져야겠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다가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좀 아기 방도 예쁘게 꾸며주고 싶고 놀이터도 있는 그런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맞벌이였는데 거의 두 사람 월급의 반 이상을 저축을 하면서 종잣돈 1억 원을 모으게 됐어요. 한 어느 정도 걸렸나요? 이런 모으는데. 한 3년 만에 3년 만에? 됐어요. 그러면서 대단하시네요. 이제 저희 첫 집을 마련했어요. 바로. 첫 집이 혹시 아파트였어요? 아니면 아파트였어요. 다행히 아파트였구나. 와. 어떤 아파트인지 물어봤을 때 어느 동네? 그때 이제 저희가 있던 곳은 잠실에 있는 먹자골목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이었는데 집은 그 근처로 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이사 가가지고 성동구 쪽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첫 집을 마련하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아무튼 일단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첫 집 마련하시고. 그럼요. 그 첫 집 얼마나 제가 자랑을 하고 책에도 막 쓰고 막 그래요. 그랬죠. 네. 그 첫 집을 아직 갖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러고 나서 좀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거주하면서 실거주 한 2년 정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거주 이후에 옮겨서 이제 몇 년 더 가지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매도했어요. 얼마 전에? 네. 그럼 그 첫 집이 가격 얼마였는지 여쭤봐도 돼요? 첫 집은 그때 거의 저희 종잣돈 모은 거랑 영혼을 끌어가지고 영혼을 끌어서 3억대에 3억대 샀어요. 네. 지금 시세는 거의 한 14억 뭐 이 정도로 오르게 됐어요. 그럼 한 11억 가까이 한 10억 정도 이상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 시세는 그렇게 올랐고 저는 좀 얼마 좀 전에 팔았어요. 예, 그 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막 그것들 지금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그 집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되게 첫 집을 꼭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네. 직장인들이 뭐 10억을 어떻게 모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그렇죠. 저희 비슷한 제 나이 또래 전세로 새 아파트로 굉장히 비싸게 네네. 비슷한 가격으로 들어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전세 대출까지 영혼을 끌어서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자기 집이 아니니까 집값이 올라도 오히려 전세만 올려주다가 결국에는 지금 외곽으로 가게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첫 집을 일단은 뭐 투자라긴 하지만 시작했고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 그 다음 집은 이제 세를 주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다음 집도 뭐 어떻게 그때부터 투자가 시작된 건가요? 본격적인? 첫 집을 마련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내 집 한 채만으로는 네. 경제적 자유가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집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또 나에게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네. 예를 들면 월세 소득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때 또 종잣돈이 필요해서 저희 네. 집을 전세로 주고 저희는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다시 여러 수익형 상가나 뭐 수익형 부동산에 또 투자를 하게 됐어요. 수익형 상가랑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로 그냥? 처음에는 작은 월세가 나오는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상가로 가게 됐어요. 상가요? 상가 비싸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보면은 아파트도 상가만큼 더 비싼 것 같아요. 요즘 그런데. 요즘은 그런데 상가는 또 상가 나름대로 대출이 잘 나오는 편이고요. 예. 지금도 저는 이런 상가는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주택 대출이 굉장히 막힌 상태에서 그렇죠. 사실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직장 소득에만 안정적인 그런 소득에만 기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도 상가에 투자를 해놓으면은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가를 투자했던 게 몇 년도예요? 상가가 한 201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얼마짜리 상가였어요, 그러면? 상가 한 8억? 네. 8억인데 네. 대출을 얼마큼 받은 거예요, 이게? 당시에 한 80%? 네. 80%. 야.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어서 이게 투자 못 한다는 것들은 네. 솔직히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핑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신 거네요. 그래서 저는 상가를 그때 경매로 매수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세가 8억짜리를 제가 한 6억 정도의 경매로 받았고 그리고 6억에서 다시 또 대출 저희 첫 상가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와. 네. 그래서 일단 좀 싸게 매수한 것도 하나의 팁이었었고 그리고 또 대출을 별로 활용했으니까 투입하는 비용도 생각보다 낮았고 다양한 소형 아파트, 상가 이런 것들 끊임없이 이제 또 이렇게 또 계속 자산을 내려가시는 것들을 했었고 그런 성공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책을 내신 거잖아요. 엄마의 돈 공부. 네. 예, 그래서 엄마의 돈 공부 그다음 책이 엄마의 첫 부동산 공부일 텐데 둘 다 좀 너무 기획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아마 이지영 대표님을 보면서 30대 주부님들이 아마 그런 또 롤모델로 삼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오늘 조금 도움이 되는 방송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질문들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럼요. 그러니까 뭐 종잣돈을 모으는 것들은 기본일 텐데 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면 돼요? 돈 공부에 있어서 5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첫 번째는 재테크 책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와 마인드를 가다듬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정보를 검색하는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정보 검색한다. 네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미나와 같은 이런 직접적인 이런 정보를 듣는 자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의 투자가 있을 수 있어요. 모의 투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 실전 단계로 간다면
흔들림이 없이 절대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딱 들어보니까 이해는 다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들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경영 경제 분야 독서를 시작하자. 가 첫 단계였을 텐데 네. 책이 너무 많잖아요. 경제운용소도.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이 방송을 통해서 뭐 다는 아니더라도 네. 몇 권 정도라도 조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인상 깊게 처음 이 경제라는 분야를 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책들 뭐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책은 부자 아빠 가는 아빠라는 책인데요. 로버트 기요사키. 네. 그 책은 저도 처음 읽고 나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그 전까지와는 완전 저의 사고방식을 바꾸게 해준 책이었고 부자 아빠 가는 아빠라는 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읽으면서 내가 지금 인도를 가고 있나 서행 차선 가고 있나 추월 차선 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백만장자 메신저. 예. 이 책은 누구나 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고 강점이 있고 또 본인만의 경험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이 즐기는 일을 하면서도 또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테크 책이 저에게는 삶을 바꿔줬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이 재테크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 뉴리치 연구소에서 그 추천 도서 2021년에 여러분이 읽으시면은 마인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해놨어요. 확실히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이 일단 설명도 잘 해주시는 것 같고 진짜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책 추천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책 잘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제일 좋거든요. 지금 이제 활동하고 계신 카페가 뉴리치 연구소고 네이버 카페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 채널도 있죠. 요즘은 또 이렇게 카페도 네이버도 있고 또 채널도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네이버도 하나 있으니까 카카오도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추천 목록들을 그리고 뭐 카페나 이 채널 가입하면은 주실 거예요? 네, 카카오 채널로 저희에게 성함을 남겨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PDF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채널 구독하고 있는데 이름이 이지영 TV예요. 네. 이지영 TV 카카오 채널 뭐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 그냥 중요한 거는. 유료예요? 무료예요? 무료예요. 예, 무료랍니다. 예, 유료는 추천 안 되는데 무료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가입하셔갖고 왜냐면 책을 또 많이 읽으시고 또 이렇게 검증된 책들일 테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게 이제 작년에 20주년 특별판이 나왔어요. 하드카바로 해서 내용이 좀 더 보강됐긴 한데 아무튼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의 추월차선은 뭐 제 주변 분들이 원체 많이들 추천해 주셔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읽은 분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안 읽으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물어보면은 잘 모르셔. 어떤 내용인지. 근데 아무튼 읽어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인도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추월차선 그냥 정상차선 이런 것들 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도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 외에도 수십 권, 수백 권 책이 추천되어 있을 테니까 한번 좀 왜냐면은 책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좀 검증되고 도움을 많이 받은 책들 좀 나눠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경영 경제 분야 독서를 좀 시작을 하라. 이거는 이제 시작을 하지만 계속 꾸준히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뭐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이제 책을 보고요. 두 번째가 온 오프라인 검색 정보였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든 뭐 그런 것들 텐데 이게 좀 오프라인은 뭐예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많은 분들이 내가 아직 종잣돈이 없는데 부동산 가서 뭐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내가 가봤자 어차피 살 수도 없는데 가서 뭐해?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나 돈도 없는데 가서 괜히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진짜 많아요. 근데 사실은 현장에 가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실제로 그래도 한 2주에 한 번씩은 방문을 하셔서 시세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부동산에 가다 보면은 분양에 대한 정보도 또 들으실 수도 있고 앞으로 교통망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부동산에 굉장히 큰 지도가 벽에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큰 지도는 부동산 중개업소 가야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늘 사진 찍어 오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 지도를 이렇게 막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하시면서 설명도 해주고 그러셔서 실제 온라인 정보도 굉장히 소중하고 저도 빠숑님의 블로그 이렇게 구독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뭐 선수신데 자꾸 물어보세요. 근데 파수님의 이런 블로그 채널 통해서 네. 이제 또 예습을 쫙 하시고 그리고 진짜 또 부동산에 가셔서 현장에서 또 지도 보시면서 설명을 듣고 이러면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장을 일주일에 2-3번씩은 무조건 가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부지런하세요. 루틴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보는 게 너무 아까워서 네. 저 유튜브에다가 이제 그 아파트 투어, 지역 답사랑 원조 아파트 투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봤어요. 네. 스마트 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제 일주일에 2편씩은 무조건 보세요. 보시니까 꼭 가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거 온 오프라인 다 봐야 되는 게 맞고, 저는 아직까지도 종이책이 좋거든요. 이북도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할 때 이북을 듣고, 네. 평소 때는 그냥 종이책을 보거든요. 달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현장에서 하는 것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도 같은 경우는 큰 지도로 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되게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서 네. 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물론 이런 다음 지도에서도 이렇게 찾아보면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중개업소 가면은 진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포함한 전체 지도를 다 볼 수 있어갖고 설명 들어도 좋고 그다음에 내가 또 확인하기도 좋고 그래서 훨씬 좋은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직접 대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뭐 이렇게 좀 혼자 다니시면 되니까. 그래도 혼자 마스크 그 남들 안 다니실 때도 뭐 많이 막 두드다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렇게 좀 루틴으로 다닐 수 있는 곳들 해놓으신 다음에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스마트 튜브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답사한 것들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유용하더라고요. 예. 감사해요. 네. 예, 그렇게 온 오프라인 정보 검색을 한다. 2단계였고요. 3단계가 세미나 강연 듣기인데 이건 뭐 어떤 것들인가요?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도 네. 본인이 어떤 걸 해야 될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이 재테크라는 것이. 왜냐하면 굉장히 큰 돈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약간 큰 개괄적인 정보만 듣고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두려움이 많이 들고 혹시라도 잘못하면 손실도 굉장히 큰 부분이 재테크 또 부동산 투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구체적인 정보를 더 세세하게 줄 수 있는 세미나나 강연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들을 들으면 또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미나 강연 혹시 뭐 즐겨 듣는 뭐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사이트가 있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오프라인 쪽 온라인 쪽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 재테크를 시작을 했을 때는 저 역시도 여러 강의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또 과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부동산이. 그래서 뭐 상가 따로, 아파트 따로, 뭐 토지 따로, 또 상가에서 또 아파트에서 또 재건축 따로, 재개발 따로, 뭐 청약 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강의들을 들었었고 그것이 저에게 도움이 됐었고요. 근데 네. 그때는 오프라인 강좌가 많아서 사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듣기에는 많이 버거울 때가 많았어요.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듣기에도.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줌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강의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100% 공감을 하고요. 제가 행사장 가면 항상 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과거에는 맞아요. 오프라인 행사가 워낙 많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뵀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저희끼리도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가끔 카톡이나 하고 이렇게 뭐 행사 있을 때마다 그냥 안부 전화나 하고 그 정도인데 요즘은 이제 대신해서 이제 이런 온라인 사이트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줌 수업도 있고 온라인 수업도 있고 하니까 아마 더 오히려 강의 듣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풍부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프라인 강의가 생동감 있고 좋긴 한데 이게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맨날 이제 서울에서만 강연을 하니까 지방 분들이 와서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가끔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일이잖아요. 그럼요. 하루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해놓으니까 뭐 그냥 그런 와달라는 말씀 안 하고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튜브도 경제 아카데미 만든 이유가 그런 것들인데 아무튼 코로나가 이런 것들을 가속화하긴 했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온라인 쪽 이 시장이라든지 이런 활용들은 계속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경제 독립 프로젝트라는 강의를 네네. 저희 뉴리치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 진짜 지역이요 다양해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그쵸. 들으시는 분들이 와. 지금 멕시코에서 듣고 계신
분도 계셨고 네네. 그리고 거제도, 부산, 뭐 대구 정말 서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약간 외지에 계셨던 분들, 약간 지방에 계셨던 분들과도 많은 소통을 할 수가 있고 그분들도 새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이 열린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외국어 잘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은행에서도 그 해외 투자 그쪽 부사에 계셨던 거였거든요. 외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로 강의하시면 어때요? 외국에도 이런 수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러니까 외국어를 어른들이 많이 공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애들한테. 일단 외국어를 잘하면은 이렇게 진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생기네요. 보니까. 예. 아무튼 쑥스럽습니다. 예,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보면 부러워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모의 투자예요. 모의 투자는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모의 투자를 하면 됩니까? 모의 투자는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내가 이런 정보들을 얻고 나면은 좀 자신감이 붙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투자로 하게 되면은 실제 트렌드, 이 투자에 있어서도 주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주기들이 있는데 이 주기를 파악하지 못해서 정보는 알고 있지만 지금 어떤 주기에 그 시장이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지 못하면 또 성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모의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투자의 주기가 어떻게 반복이 되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건데요. 모의 투자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요. 왜 주식도 우리가 보면은 모의 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이 부동산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노트, 저는 사람들한테 부자 엄마 노트를 꼭 만드시라고 그냥 부자 노트에다가 엄마 노트. 부자 엄마 노트라고 이제 적은 다음에 네네. 거기에다가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이나 또 아파트가 있으면 시세가 어느 정도로 변하는지 또 거기에 호재는 무엇인지 본인이 기록을 해놓고 내가 만약 투자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라는 이런 모의 투자를 해본 다음에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 추천을 드려요. 아, 멋지네요. 부자 엄마 노트. 남자분들도 들으실 테니까 그때 부자 아빠 노트. 노트네요. 네, 그때 뭐 부자 할머니 노트. 부자 청년 노트. 네, 부자 할아버지 네. 노트. 뭐 아무튼 다 가능하니까. 그냥 부자 노트라고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요즘 워낙 이게 컴퓨터 기계가 좋아서 여기다가 네. 메모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노트. 저는 이제 진짜 노트에 쓰시는 게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예, 다이어리 딱 준비하시잖아요. 네. 예, 아무튼 그런데 진짜 이 주식 투자만 모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네요, 진짜. 이게 언제 뭐 시세대가 얼마였는데 이걸 찾았을 때 나중에 체크해 봤을 때 그런 것들 시세 변화표 같은 경우도 이때 내가 뭐 전세를 끼고 이만큼 샀을 때 수익률 같은 경우도 계산해 볼 수 있고 이게 뭐 기존 아파트나 뭐 상가나 또 되지만 신규 아파트 청약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점 알고 있으니까 내 가점으로 한번 모의 뭐 이렇게 청약도 넣어보고 그래서 당첨 가점이 딱 나오기 때문에 체크해 보게 되면은 당첨이 됐는지 알 수도 있고 그럼 이 정도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청약도 매주 보면은 이게 한선 이게 좀 최저점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능한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모의 투자를 해본다. 부자 엄마 노트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요. 이거 꼭 한 번씩 만드시고요. 인증샷 좀 저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만들었다고. 그렇게 좀 인증샷을 해주셔야 또 그 여러분들도 더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거든요. 해야겠다는 마음가짐 말고 해야 되니까 예 만드셔갖고 인증샷 좀 이렇게 블로그에 댓글로 좀 올려주세요. 요즘 사진도 다 댓글 달려지니까 예 그렇게 해서 모의 투자를 해본 다음에 실전 투자가 마지막 단계인데 어느 정도 했을 때 실전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딱 그런 기준이 있나요? 어떤가요? 실전 투자 단계가 진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저는 제 주변에서도 공부만 5년째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요. 공부만 7년째. 그러니까 아직 내 집이나 뭐 어떤 투자를 들어가지 못하시고 공부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무엇이든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전으로 이어져야 실력이 늘 수 있고 또 거기서 배우는 게 지금까지 했던 뭐 모든 공부보다도 더 크게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느 정도 이 단계들을 거쳤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작은 소액으로라도 가능한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뭐 모의 투자를 얼마큼 해야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하는 것들이 일단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투자로 뭘 하면 좋을까요? 첫 투자요? 첫 투자는 첫 번째는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야, 좋다. 내 집 마련. 네. 일단 저는
돈을 일하게 하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사람들이 돈을 일하게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네. 라고 생각을 저도 했었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일하게 하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고 내가 처음 내 집 마련을 좋은 걸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어느 정도 우리 남편이 뭐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고 했을 때 내 집도 4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다면 사실 나의 돈도 일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 집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첫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집을 잘못 마련을 하면 저는 많은 분들과 이제 재테크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실제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맞벌이로 일을 하고 남편도 일을 했는데 집값이 5천만 원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지방에는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일했지만 돈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가계의 수입과 지출 이 정산이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일단 내 집 마련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이 돈을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쉬지 않게 할 것인가. 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투자가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일단 아파트 집을 사본 사람이랑 안 사본 사람들하고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등본을 본 사람이랑 일단 네. 내 집 마련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내 집 마련도 이게 솔직히 100% 만족스러운 내 집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맞아요. 항상 아쉬운 예, 그래서 마음이죠. 그 다음 계약할 때는 내 집이든 투자든 조금 더 보완해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보완나가면서 투자를 이어간다. 돈을 쉬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네요. 야, 경매도 배워야 될까요? 경매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경락잔금 대출이 예전만큼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예요. 거기도 똑같죠. 대출 안 나오죠. 대출이 안 나와요. 40% 미만 나오고 LTV도 그다음에 15 이상은 또 안 나오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경매라는 것은 물론 조금 싸게 사기 위한 방법도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인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경매로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안목, 앞으로 어떻게 가격이 좀 상승이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물건인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경매 자체보다는 실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반 매매로 해도 수익이 날 수 있고 또 분양권을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쵸. 그게 안목이 없는 상태에서 경매를 하면 오히려 상태가 안 좋은 물건을 싸게 산다고 해도 더 떨어지고 오히려 공실이 난다던가 이런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경매보다는 우선은 입지를 보는 안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일단 부동산은 입지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던 것 같고요. 입지 전문가 옆에서. 네. 네, 아무튼 뭐 네. 경매도 매수의 한 수단이지 그게 절대적인 그럼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갈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는 눈, 예, 그런 안목, 입지 공부, 부동산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실전 투자에 대해서도 좀 잘 정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원래 30분 해야 되는데 네. 45분이 후딱 갔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네, 정말. 원래 저랑 같이 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빨리 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정말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또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엄마의 돈 공부, 엄마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